국민투표,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당인권, 공직추인권 다 포함이 됩니다. 인간다운 생활, 이건 이제 사회권의 근본 이념이죠. 근본 이념입니다.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바로 근본 이념입니다. 그래서 환경, 교육 등 이제 보건, 근로 이런 것들이 사회권이 됩니다. 정답 2번이었고, 그 다음에 4번에 법률 재개정 입법 과정이죠.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발의는 12명이 했습니다. 되죠? 10인 이상이니까 10인 이상 상임위원회, 그 다음 행정부 제출. 그 다음에 2번 특별위원회가 아니고 외교통상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의안심사는 상임위에서 하죠. 상임위. 그래서 우리가 특별위원회가 아니고 상임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법안의 설명, 찬반 토론을 거쳐 원안을 가결했다. 이제 원안이 이제 다 됐으면 어디로 가냐? 법사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본회의 상정하겠죠. 본회에 가면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됐고, 공포 15일 내 하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자치구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청구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 권리구정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의 구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안 되죠. 최우수단성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법률이 헌법에 위반됐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당해 사건의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범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제청은 법원만이 한다고 했습니다. 법원만. 그래서 신청을 하는 것이고 본 당사자는 법원이 제청합니다. 4번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할 때 정부는 국무회의를 당연히 거쳐야죠. 거치지 않는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내용이든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는다라고 나온 건 다 틀렸다고. 자, 그래서 거쳐서 심판을 청구합니다. 정답 3번이었고, 다음 이제 7번 갑니다. 7번 보시면 하나는 환경정책기본법이고 하나는 노동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게 근로와 관련된 거, 하나는 환경과 관련된 거. 둘 다 환경, 근로 다 사회권이죠.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권리. 그 다음에 뭐 사회보장, 근로, 환경, 교육, 보건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사회권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 국가로부터 자유권이죠. 국가로부터 자유, 소극적 방어적, 실질적 평등이죠. 평등권에서의 평등은 실질적 평등입니다.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권도 실질적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권은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거예요. 실질적 평등. 그 다음에 국가가 문화활동 자유보장. 우리가 이건 자유권. 그리고 기본 원리로 보면 뭐가 되냐면 문화국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지국가, 사회권 다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점문제 1번입니다. 1번 A와 관련 있는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기본권 보장, 그 다음에 법치행정, 권력분립, 사법권 독립. 보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본 원리 중 하나래요. 기본 원리 중 하나 틀렸고, 그러면 기본권, 법치, 권력분립, 사법권 독립이니까 권력분립, 법치행정이니까 이건 기본권이고 하니까 자유국가죠. 자유국가. 여기에 참정권 하나 들어가면 국민주권도 되는데 없어서 그냥 일단 자유민주주의. 그러면 겸직은 정부 형태니까 하던 안 하던 상관은 없습니다. 그건 뭐 이제 국가 정하기 나름이니까. 영국계 민주주의고 미국계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둘 다 민주주의인데 어떤 형태냐? 방법의 문제죠. 마찬가지로 2번도. 3번 모성보호. 이건 사회권이죠. 사회권. 그러면 우리가
복지국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4번. 그 다음에 2번. 2번 놔두시고 3번 갑니다. 3번. 고유한 의미, 나는 근대적 의미. 그 다음에 가는 근대적 의미, 나는 우리가 현대적 의미.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니까 사회권이에요. 사회권 보장이 들어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현대적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사실은 나에 뭐가 빠져 있냐면 기본권, 자유권이 빠져 있어서 그건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을 여러분 해보시면 됩니다. 기억. 가에는 재산의 불가침성을 강조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재산의 불가침성이 따로 여기 나오진 않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따로 좀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이제 근대 국가가 되면 여기에 그게 들어가야 돼요. 자유권. 근데 여기 빠져 있죠?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생각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안 되고 근대 국가 정도로 생각을 해줘야죠. 그래서 국가 권력을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보다 자유권을 좀 보장하고 국가 함부로 하는 걸 방지한다 의미에서 불가침성을 보장해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 사회권 있죠. 그 다음에 실질적 평등은 나겠죠. 나. 그 다음에 환경도 사회권이니까 나에 들어가야죠. 정답 1번. 그 다음에 뒤에 가서 7번 갑니다. 7번. 자, 기억 보시면 우리가 정부 제출은 의원 내각 제적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률안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합의체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죠. 내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을 통과되려면 본회의죠. 제적 의원 3분의 2가 아니고 제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은 제기된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죠. 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 번만 되는 거예요. 재의결한 거 다시 또 거부권 행사는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예산안 같은 것도 거부권 안 돼요. 정확한 명칭은 법률안 거부권이기 때문에 법률안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한 번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의결된 법률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미흡 즉시가 아니고 20일이 지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보통 우리가 부칙에다가 법률을 개정하거나 할 때 효력을 넣기도 해요. 이 효력은 뭐 이제 2020년 3월 1일부터 한다 이런 식으로 효력을 넣기도 합니다. 네, 그런 내용이 없으면 20일이 지나면. 자, 2번이었고 그 다음에 문제 8번입니다. 헌법기관, 임명동의권, 지역구의원, 그 다음에 비례대표의원, 부의장이니까 국무총리, 임명동의권을 갖는다. 누가? 국회가. 우리가 임명동의권을 갖고, 그 다음에 나 행정부 최고 심의기관이죠. 의결기관 아니고 심의기관. 뭐가? 국무회의입니다. 국무회의. 그 다음에 니은보다 기역을 선출하는 방식 사표가 적다. 니은보다 기역. 지역구는 단순 다수대표제. 사표가 제일 많죠. 비례대표제는 사표가 거의 없죠. 다 외에 그대로 계산해서 우리가 득표율대로 의석률을 따져주니까. 그 다음에 가는 예산안을 우리가 심의, 확정, 그 다음에 결산하죠. 그 다음에 나는 편성 집행합니다. 나라고 볼 수도 없고, 사실 정확하면 나라고 볼 수도 없고 그냥 행정부죠. 나가 아니가. 그래서 1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번 갑니다. 1심, 2심, 3심. 자, 대통령 선거는 C에서 끝나죠. C에서 3번 만에 끝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방법원 단독 판결에 대해서 상소심은 B에서 합니다. B. 자, 단독 판결, 항소심은 B. 2심에서 하죠, 2심. 2심이 우리가 만약에 단독에서 했으면 합의부가 되겠죠, 합의부. 그 다음에 상고는 B 판결에 불복해서 C에서 다시 받는 걸 상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2심에 대한 불복으로 3심 가는 거, 최종심 가는 게 우리가
상고고, 그 다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제청할 수 있는 건 모든 법원이죠. 모든 법원에 제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A, B와 달리 C, 제청권 모두 다죠. 틀렸네요. 5번 A가 지방법 합의부라면 B는 고등법원, C는 대법원이 됩니다. 자, A 지방법 합의부. 그러면 그 다음은 고등 갔다가 대법원 가야죠. 정답 4번입니다. 자,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판시상을 보니까 선거법 뭐가 후보 예정자의 뭐를. 그럼 지금 재판 중이냐? 아니네. 재판 중이 아니네. 재판 중인가? 자, 결정을 쭉 해서 재판 중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 그래서 이거 헌법소원인가 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가는 뭐냐면 이제 가를 찾아야죠. 공직선거법, 이게 후보자 예정자의 어떠한 권리를 침해했냐 보니까 기탁금에 대한 내용인데 5억 원의 기탁금은 후보자 예정자가 조달하기 어려운 액수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은 개인에게 현저하게 과다한 부담을 초래해서 이는 재산이 많고 적음에 의해서 우리가 후보자로 나갈 기회를 비합리적으로 차별하니까 청구인의 무엇을 침해한 것이다. 자, 뭐를 침해한 거예요? 못하게 한 거죠. 못하죠. 뭘 못해? 선거를 못하게 해요. 선거에. 후보자로 나갈 수가 없잖아. 후보자로 피선거권, 내가 후보자로 나가서 뽑힐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게 피선거권인데 그걸 행사할 수 없잖아. 뭐 때문에? 돈을 우리가 내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이 사람의 우리가 참정권이 침해됐다. 정답은 3번입니다. 참정권.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하고 헌법 파트를 마무리하고 이제 민법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민법 기초부터 합니다. 이제 법의 분류 먼저 할게요. 법의 분류. 뒤에서도 이제 나오니까 미리 해놓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법의 형식에 따라, 내용과 형식에 따라서 우리가 뭐로 나누냐면 일단 사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법, 그 다음에 사회법 있습니다. 사회법. 이렇게 사법은 뭐냐면 사적 영역, 사인간 이렇게 얘기해요. 사인이라고 하면 사적 영역에 우리가 사람들 얘기하죠. 일반인들, 개인, 그 다음에 사기업 이런 것들. 그러면 우리 그 국가 내에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역이 사적 영역, 공적 영역. 그러면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사적 영역이에요. 사적 영역. 국가가 관련된 게 다 뺀 나머지 다 회사와 회사, 개인과 회사 다 사적 영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적 영역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민법, 상법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공적 영역을 다루는 법, 공적. 헌법, 그 다음에 행정법, 형법, 민사소송법 다 이제 국가와 관련된 것들, 국가 행위와 관련된 것들, 국가의 관계와 관련된 것들이 다 뭐냐면 공적 영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법, 사회법은 뭐냐면 우리가 원래는 사적 영역이에요. 회사, 고용, 근로, 그 다음에 소비, 소비자. 그런데 사적 영역인데 우리가 국가가 여기에 개입했어요. 그래서 사법의 공법화라고 합니다. 중간 영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중간 영역. 뭐가 되냐? 중간 영역. 노동법, 경제법 이런 것들이 사회법이죠. 이제 그 중에 사법의 대표적인 민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근대 민법의 원칙. 우리가 원칙과 수정. 기본적으로 근대 민법에 3대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소유권 절대, 그 다음에 계약 자유, 과실 책임,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지금도 이것은 우리 민법에서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자 기본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는 우리 뼈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간이. 소유권 절대는 말 그대로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한다. 사유재산제를 절대적으로 보장한다. 사유재산 함부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두 번째, 계약 자유는. 계약은 당사자들끼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과실 책임은 책임 있는 사람이 그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손해를 배상하든 우리가 그 책임에 대한 원인을 가지고 또는 제공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인 우리가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현대에 와서 수정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발달하니까 사회가 발달하면서 이러한 원칙만으로 공정성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누가 유리하다든지 불리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힘의 균형이 맞지 않고 그 다음에 거대한 기업 그 다음에 뭐 국가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공공성 사회성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질적 평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이 근대민법 3대 원칙에 대한 수정이 가해집니다. 그러면 소유권 절대는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보장하되 우리가 다만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사회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해라 라고 해서 소유권 절대는 보장하지만 예외적으로 소유권의 공공의 원칙. 자, 소유권 행사할 때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헌법에도 사유재산권은 인정하지만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우리 민법에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그 다음에 권리남용 아무리 나의 재산권이고 소유권이지만 나의 권리지만 이걸 남용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내 권리를 내가 행사했어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우리가 배상할 수 있죠. 아무리 내 집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막 피아노 치고 시끄럽게 하면 결국 아무리 내 집이지만 내 집에서 뭘 하든 무슨 상관이냐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미치면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번째.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우리가 땅을 상속받았는데 땅이 그런데 보니까 확인해보니까 필지를 확인해보니까 학교 건물이 요만큼 침범해서 지어져 있어요. 30cm 정도. 그래서 이 사람이 상속받은 다음에 니네 학교가 내 땅을 한 30 정도 침범했다. 건물이 교사라고 하거든요. 교사는 사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옥 교사 학교 건물 교사는 학교 건물이에요. 학교 건물이 30cm 침범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헐어라. 이거 치워라. 빨리 치워야 되잖아. 누군가가 내 땅을 침범했으니까 그거 어떻게 돼? 원상복 해줘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헐면 어떻게 돼요? 건물 30cm를 부셔야죠. 돼, 안 돼? 안 되죠. 애들 교실에서 이제 공부하는데 벽이 없어져 버리죠. 뒷벽이. 그거 장난치다가 밀면 어떻게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이걸 빌리겠다. 이만큼을 내가 돈 주고 빌리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해.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요만큼을 사겠다. 그러니까 이 땅 주인이 안 팔아. 이렇게 주고 안 팔아. 그래서 그러면 내가 공시지가의 10배를 주겠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했어? 그래도 안 팔아. 이런 거죠. 그럼 어떻게 돼? 허물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 뭐라고 했어요? 법원에서 이제 재판하면 또 팔아야 돼. 이런 거죠. 권리남용이야. 이런 거. 권리남용. 왜? 뭐 공공몽이 적합하게 행사되는데 이거 학교고 애들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도 자꾸 이렇게 억지로 부리고 이 권리를 이렇게 행사하면 결국 공교육, 학교 교육, 학생들의 권리 다 침해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팔아. 이렇게 되는 거죠. 권리남용됩니다. 권리남용. 자, 그래서 권리남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자요. 그런데 계약은 자유롭게 하긴 하되 자,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공정해야 돼. 자유로운 거 괜찮아. 공정하기만 하면 자유로운. 계약 공정. 우리가 민법에 우리나라도 우리가 계약은 신의 성실, 그다음에 사회 질서 이제 맞게 행사되죠. 그래서 만약에 계약이 법률 행위가 선량한 사회 풍속, 선량한 우리가 사회 풍속이라든지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하면 무효 처리해 버립니다. 그다음에 공정하지 않거나 궁박, 무경험, 경솔로 인해서 우리가 현저히 불공정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역시 취소해 버리죠. 아니, 무효해 버립니다. 무효. 그래서 공정해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무과실. 과실이 없어도 책임져야 돼. 어떠한 경우, 특별한 경우. 대표적인 게 바로 제조물 책임. 이 제조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가 발생했을 때 네가 책임져. 왜? 이 제조물 가지고 네가 이익을 보고 그 다음에 네가 이로부터 이제 수익을 얻으니까 그로 발생하는 위험은 네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질 거야. 그 다음에 공작물 소유자. 이 공작물로 인해 발생한 거 네가 해야지. 이 공작물의 안전성에 위험이 이제 발생해서 안전성의 결여로 문제가 발생했으면 네가 책임져. 누가 책임질 거야. 그러면서 이제 공작물 책임. 또 환경오염 책임도 있긴 합니다. 환경오염. 그래서 환경오염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오염도 보통 공장이나 회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축산농가 이런 데서 이제 발생했으면 그 환경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그 위험은 이익을 얻는 사람이 가져가야죠.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3대 원칙은 여전히 있지만 예외적으로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되고 그걸 많이 침해하면 안 되고 자유는 자유롭긴 하지만 공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실 책임 여전히 있지만 이러한 때만 무과실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능력
제도가 있어요. 능력제도. 뭐냐면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권리능력이라는 게 나옵니다. 권리능력은 별거 아니고 권리와 의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권리능력이 없으면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없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못해요. 상속도 못 받고 돈도 가질 수 없어요. 소유권, 권리입니다. 소유권. 자, 그래서 그러면 돈도 가질 수 없는, 그러면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돈 가질 수 있어 없어? 가질 수 있지. 소유권 가질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소유권 가질 수 있어요. 애기는요, 가질 수 있어 없어요? 애기한테 소유권 없어요? 그럼 애기가 다 뺏으면 되겠네? 애기 소유권 없으니까 애기 금반지 끼고 있는데 빼고, 옷 뺏고, 귀저귀도 뺏고, 예? 아이스크림 먹고 있으면 뺏고, 그죠? 다 권리 있습니다. 누구냐? 자, 이 권리를 가지고 권리 의미, 그러니까 권리 능력. 이 능력은 자연인이면 자연인 다 돼. 자연이면 그 다음에 법인도 됩니다. 자연인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태어나서부터 권리능력, 태어나자마자 권리능력 갖게 되죠. 그 다음에 사망, 죽으면 권리능력이 사라지죠. 그래서 출생, 언제? 전부 노출, 모체 밖으로 전부, 신체가 전부 노출됐을 때부터 전부 노출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사람이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첫 번째, 수정설이다. 그러면 태아도 사람이다. 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진통설. 진통할 때부터 사람이다. 엄마가 진통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인간으로서 다 모든 걸 갖춰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 거니까 사람이다. 아니면 아직은 태아다. 모체 속에 있기 때문에, 모체 내에 있기 때문에 아직 사람을 볼 수 없고, 일단 모체 밖으로 일부라도 나와야 사람이다. 일부 노출. 아니다. 전부 나와야 된다. 신체가. 그래야지 그때부터 인간이고, 그 전까지는 태아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노출설. 사망은 심장이 멎어야 된다. 뇌사가 아니고 심장. 심장이 뛰면 일단 살아있는 거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법인은 설립 등기 돼서 설립됐는지, 이게 설립됐는지 안 됐는지 뭐가 돼? 등기가 돼야죠. 등기. 등록이 돼야죠. 등록. 이제 살아있구나. 확인할 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산 등기하고 청산까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중요한 건 자연인과 법인입니다. 법인. 그 다음에 전부 노출이다. 그러면 자연인과 법인은 권리 능력이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 태아는 어떻게 되냐? 태아도 사람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엄마가 임신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재산을 못 받냐? 태어날 건데, 그 태아도 아들인데, 그러면 자, 태아는 원칙적으로 없어요. 권리 능력이 원칙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에 대해선, 어차피 얘도 자식이고 상속자니까 상속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주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불법 행위에 대해서 대선 손해배상을 우리가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 상속권,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권리는
태아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준다. 그래서 태아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뭐 아니면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랬을 땐 태아가 손해배상할 수 있죠. 다만 태아가 못하니까 엄마가 대신 해주겠죠. 우리가 태아에 대한 예외적인 권리 능력이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사 능력. 의사 능력인데, 우리가 의사 능력은 말 그대로 의사, 판단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판단 능력. 판단 능력. 의사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우리가 인식 수준이나 우리가 의식 수준이 낮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고 이게 있어야 법률을 행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의사 무능력자라고 그래요. 뭐가 없어요? 판단 능력이 없어. 의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의식 수준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누구냐? 심신상실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 뭐예요? 심신상실자. 상실되어 있는 거야. 이거 뭐예요? 마음, 심. 이건 뭐예요? 이거 뭐예요? 마음, 심. 그 다음에 신은 몸신. 몸과 마음이 상실된 거예요. 몸과 마음이 상실되면 이거 죽은 거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상실됐으면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은 거잖아. 몸과 마음이 상실됐으니까. 그러면 권리 능력 자체 사망자인데? 굳이 이걸 왜 여기다 왜 넣어? 권리 능력이 없는데. 몸과 마음이 상실됐대요. 귀신인가? 권리 능력, 의사 능력자, 의사 무능력자는 권리 능력이 있지. 권리 능력이 있어. 다만 판단 능력이 없어서 의사 능력이 없는 거야. 근데 몸과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 귀신이잖아. 귀신은 또 마음이 있나요? 영혼이니까? 뭐예요? 마음, 심, 정신. 그러니까 마음과 정신이 상실된 상태. 머무 있으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에요? 정신병자. 정신병자인데 완전히 가야 돼요. 완전히 가셔야 돼.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 완전히 가신 분. 그 다음에 완전히 가는 방법은 정신병자 말고 또 있죠. 뭐예요? 술, 만취자. 거의 떡실신. 필름 끊긴 거. 필름 끊겨봤어요? 괜찮아, 솔직하게 봐요. 끊겨봤어요? 기억나요? 안 난다는 얘기잖아.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 나의 의사와 무관하잖아, 그죠? 안 좋은 행동이에요? 그런가 보네. 말을 못하는 거니까 막 사람 패고 그러나 보네. 던지고. 끊겨봤어요? 필름? 뒤에 사람은? 안 끊겨봤어? 술 먹고 필름 안 끊겨봤어요? 안 끊겨봤어요? 뒤에 사람은? 끊겨봤죠? 믿고 있었어, 나. 왜냐면 저 사람도 아니면 이 사람만 쓰레기 되니까 좀 다해서. 뒤에 사람은? 안 끊겨봤어요? 뒤에 사람은? 안 끊겨봤어요? 왜 그래? 안 끊겨본 적이 없다고? 맨날 끊긴다고? 없죠? 정신이 없잖아. 마음과 정신. 몇 번이나 그랬어요? 2번 정도? 올해만 2번 정도? 올해만 웃을 수 있지 뭐. 얼마나 완전히 기억 안 나요? 진짜 안 나요? 신기하네. 뒤에 사람 한번 해보라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지. 궁금하지 않아? 그렇게 안 지낸다고?
안 취한다고? 더 마셔, 그러면. 더 마셔. 3병? 그러면 6병 먹어, 6병. 아, 이게 또 술 먹으라고 하면 안 되는 건데. 궁금하긴 해. 왜냐면, 이게 뭐 이제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게 풀리거든, 사실. 이게 내 안에 있는 이드가 나올 수 있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강한 사람은 그것마저도 막죠. 무의식에서도 막아. 무의식에서. 이제 슈퍼에고가 이제 강하면 우리가 슈퍼에고, 에고, 이드가 있잖아. 이드가. 근데 이 이드가 언제 나오냐면 이제 나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아주 극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만취했을 때 이분이 뭐 사람 때리고 욕한다 그러면 이드가 이제 그런 거죠. 본성이 그런 거고. 사람마다. 만취해봤어요? 아니에요? 한번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만취하면 어떻게 행동할까? 술 잘 안 마셔요? 이 사람은 쓰레기네. 그냥 맨날 마시고 뭐 필름 끊기고 뭐. 뒤에 사람은, 여자분은 해봤어요? 안 끊겨봤어요? 뒤에 사람은 뭐 끊겨봤다고? 그래요? 어떻게 한대요? 막 욕하고 평소에는 막 말 안 하다가 뭐 욕하고 그러나? 아니요. 저도 궁금하긴 한데 저는 한 번도 안 끊겨봤어요. 안 끊겨봤는데 끊기기 직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끊기기 직전에도 이런데 끊기면 이거는 진짜 개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했지. 농담이고 제가 뭐 개가 되겠어요. 어떤 분은 항상 술을 만취하면 제가 아는 분은 자꾸 누우려고 해요. 힘이 없다고 하면서 피곤해 누우려고 해. 어디서든 공원에서든 길에서든 어디서든 식당에서든. 그러니까 식당에서 이렇게 앉아서 먹는데 좌석에서 이렇게 방처럼 된 데서 먹으면 눕는 건 괜찮잖아요. 근데 의자에서 먹는 술집 있잖아요. 뭐 이렇게 식당. 근데 의자에 앉으면 되는데 의자에 내려가서 바닥에 누우려고 해 자꾸. 왜 자꾸 누우려고 해. 그래서 어느 정도 술 취하면 그냥 보내버리죠. 왜냐하면 식당 사람들 의자에 앉았는데 이 사람 바닥에 누워있다니까. 예전에 이제 저 회사 다닌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저녁에 집에 가는데 웅성웅성 모여가지고 누군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뭘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나 뭔가 해서 나 쳐다봤죠 했더니 우리 부장님이 여기 누워있더라고요. 누워있더라고요. 전화해서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겨울에 그것도 예전에 그거 있잖아. 바바리 코트를 딱 하고 가지런히 누워있더라고. 그걸 덮고. 그래서 그 다음에 만취자, 상실자.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유아는 판단 능력이 없죠. 근데 정확한 나이 기준은 없어요. 그냥 판단 능력이 없는 유아. 뭐 3살, 4살, 5살 이 정도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의사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뭐가 되냐? 법률 행위는 이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 행위. 우리가 보통 법률 행위라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배우는 법률 행위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계약이에요. 계약. 그래서 뭐다? 법률 행위가 무효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행위능력. 행위능력은 우리가 여기 말한 것처럼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즉 뭐라 하겠어요? 법률 행위가 뭐라 하겠어요? 계약. 그래서 법률 행위를 우리는 그냥 편하게 계약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 법률 행위가 없는 사람 누굽니까? 그런 사람 우리는 제한 능력자라고 그래요.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는 누가 있냐면 미성년자, 19세 미만, 그 다음에 우리가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자, 이건 나이로 정해져 있고, 나이,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법원에 선고가 있어야 돼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피한정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이다. 피한정인 후견이다. 피성년 후견이다. 이렇게 우리가 선고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확해요. 기준이. 그래서 의사능력은 좀 불명확하니까 그걸 좀 명확히 해서 계약은 이런 행위능력이 있어야 된다.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대리가 필요합니다. 법정 대리인은 두 가지를 보고 우리는 법정 대리인이라고 해요. 뭐냐? 하나는 후견인, 하나는 친권자. 이런 사람들 보고 법정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의 법률 행위는 뭐냐? 우리가 제한 능력자의 우리가 동의 없이 또는 대리하지 않고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하면 도리나 대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 행위하며 이것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그 다음에 네 번째, 책임 능력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변별할 수 있는, 변식할 수 있는 능력 있어야 돼요. 변식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런 행위라면 이런 결과로 인해서 내게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변별할 수 있는 인식 능력이 돼야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책임이 뭐냐? 손해배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책임 능력은 손해배상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면 책임 무능력자도 있습니까? 있죠. 누구냐?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의사 능력이 없으면 책임 능력이 없죠. 근데 본인이 입증해야 되니까 쉽진 않습니다. 두 번째, 저긴 유한데 여기는 적은 의사 능력이 없고 여기는 뭐냐면 책임 능력은 우리가 나이로 정하는데 이 나이가 기준이 없어요. 그냥 이 정도 나이 때면 이런 것들을 변식해서 자기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정합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그 사람의 교육 정도, 그 다음에 지적 능력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보통 12세 전으로 보통 12세 전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12세 전으로 보통 11세가 될 수도 있고 12세가 13세, 14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17세 정도 되면 있다. 그 다음에 한 9, 10세 정도 되면 어렵다라고 보죠. 그래서 문제 낼 때는 11, 14 이렇게 애매하게 안 내고 한 17, 8세 있는 걸로 당연히 봐야죠. 우리는. 그리고 7, 8세 당연히 없는 걸로 봐야죠. 그러면 능력자 뭐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요. 손해배상 책임 능력이 없어. 손해배상을 지지 않죠.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저기 나오는 무효와 취소인데,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소는
처음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제 두 가지예요. 취소하면 무효가 되고, 취소를 안 하겠다 그러면 그냥 계속 유효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배우는 건 이거 제한능력자. 대표적인 게 제한능력자. 그 다음에 무효는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 그 다음에 여기처럼 불공정한 거, 현저히 불공정한 거. 그 다음에 선량한 사회 풍소, 기타 사회질서 위반. 선량한 사회 풍소, 기타 사회질서 위반. 사회질서 위반. 그 다음에 실현 불가능한 거. 아예 실현 불가능한 거. 여러분이 공무원 합격하면 제가 타노스하고 미팅해 드릴게요. 이런 거 절대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제 능력 제도까지 받고 좀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계약, 그다음 불법 행위 가도록 하겠습니다.